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선티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새로운 수출 통제 동맹을 구성합니다. 중국을 더 옥죄는 것이 목적인데요. 한국, 일본, 호주, EU 등 우방국가 신수출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을 적극적으로 막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자,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진화할 것이다. 자, FED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2007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으로 침체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내년 말 3.1%로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의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2023년 말에 3.1%로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 대부분 주택이 월세죠. 대출이자가 증가하면 결국 월세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물가가 잡힌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금리로 경기를 완전히 침체시키지 않을까 크게 우려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 평택 4공장 건설 본격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1공장에서 3공장까지 준공을 했고요. 부지는 6공장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에서 캡처한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고덕이 크게 발전을 하겠죠. 자, 중앙에 노란색으로 위치한 53층 컨트롤 타워는 반도체 연구 개발직이 근무하게 될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P3는 올해 완공이 되었고요. 이제 P4가 내년 완공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P5도 2023년 착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담대 갚는데 소득의 60%를 쓴다. 3분기 평균 DSR 60.6%, 영끌족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자, 금리의 인상이 언제까지 될지, 고금리는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가 큰 관심입니다. 낙관적인 예상은 2023년 2, 3월에 고점을 찍고 그 후부터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예상은 2023년 2, 3월에 고점을 찍고 그 금리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선투연은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는데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반드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쌓이는 서울 전세 매물 내년이 더 걱정이다. 자,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도 금리입니다. 자, 월세가 100만 원이면 최소 2년에서 4년까지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이 이 금액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면 내년에는 110만 원이 될지 130만 원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빌라왕, 깡통 전세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세를 더 꺼리게 되고 있습니다. 자, 희망적인 예상은 금리가 계속 오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년 2, 3월에 금리가 고점을 찍은 후에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전세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는 월세도 전세 이자만큼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더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년 2, 3월에 금리만 꺾이면 전세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도 월세는 과거 가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금리가 높을 때 A급지의 수익형 부동산을 싸게 사면 앞으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달 규제 지역 추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선 노도강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남을 제외하고 규제가 모두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 내년에 민영 아파트 25만여 가구 분양 9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요. 경기 둔화와 미분양의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인허가 물량으로 앞으로 입주 물량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미분양과 건설 원가의 상승으로 실제 분양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자, 빌라 왕보다 나쁜 집주인이 7명이라고 합니다. HUG가 블랙리스트 상위 30명을 이렇게 명단을 뽑았는데요. 보증금 7,250억 돌려주지 않아서 646억 떼어먹은 임대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 수백 채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관리와 종부세 때문이죠. 이들이 최근에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채수가 많은 상태에서 다주택자 종부세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세 중과로 팔면 양도세가 더 많아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니 종부세를 수십억 맞아서 세금 낼 돈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자, 로보티즈가 일겜이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깡통 오피스텔도 넘쳐난다. 올해 보증금 1,663억 원을 뜯겼다고 하는데요. 참 기사 제목이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파트의 전세가 하락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오피스텔도 전세가 잘 안 맞추어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억 전후의 오피스텔은 청년 대출이 1%대에서 되기 때문에 전세 맞추기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수월합니다. 또한 강남에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전용 평당 1억을 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A급지의 오피스텔 가격은 금리만 안정이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상계주공 3단지 재건축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상계주공 3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를 바랍니다. 자, 입주 쏟아지는 강남 전셋값 하락을 부추긴다는 기사인데요. 자, 지금 다주택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 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세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전태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